여러분, 강의 끝까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좀 집중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들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잠깐 쉬더라도 좀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스톱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부, 취업 성공 전략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취업이 되고 싶다라면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여러분 돈을 벌고 싶다라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연애를 잘하고 싶다라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봐야겠죠. 불행한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렵겠죠. 본인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불행한 삶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주변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도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취업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대학에서 취업 수기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어느 친구가 잘했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9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5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쟤는 취업이 됐는데 나는 취업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그죠, 취업이 된 친구는 같이 술을 먹어도 그죠, 수업에 참석했고 수업 내에서도 이 친구는 자고 있었지만 딴짓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폰 하고 있었지만 이 친구는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인사하는 거나 사람들하고 대하는 거에 대충 했지만,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학점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어렵다 하지만,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뭐 대단한 거 없네, 별거 없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교만함이죠. 그런 교만함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뭔가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취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하게 사는데 뭐 거대한 비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프로 선수조차요. 전 세계 1위 하는 타이거 우즈, 한때 1위 했던 선수조차도 코치가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시 기본기를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기를 바로잡는 거예요. 내 몸을 바로잡는 거예요. 기본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저 볼링 하는 사진을 올려둔 이유는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볼링을 동호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볼링을 배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근데 한 달 내도록 공을 못 잡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당시 3학년이었습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연배에 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당시에 나이도 많으신 분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볼링을 배우러 왔는데 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잡고 맨날 자세를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제가 총대를 메고 선생님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볼링을 배우러 왔는데 공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잡아보고 맨날 이거 손동작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군인이 총 쏘려면 총알을 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디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시키는 거 똑바로 하세요. 괜히 공들다가 자세 흐트러집니다. 네.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후부터 이제 공을 잡고 나서 훈련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볼링 동호회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을 치기 시작하는데 최고 많이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볼링을 12번을 쳤습니다. 13번을 볼링을 치면 이게 스트라이크를 치면 300점이거든요. 저는 269점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했었더라면 299점이 나왔을 건데 제가 8개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치니까 볼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겁니다. 너무 그 시선이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볼링 쿠폰을 1등하면 50장인가 100장을 준다라는 겁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동호회에서 다 그게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긴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기본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볼링을 그렇게 잘 못 칩니다. 백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계속해서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을 끝까지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잘하고 싶다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겠죠. 두 번째가 구직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준비를 합니다. 취업지원센터나 내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인척, 선배 찾아올 때마다 또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을 나서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 그냥 손품 정도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 구직 활동들을 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시스템 활용인데요. 모든 학교에 가면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센터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다 있죠. 국가라는 제도도 여러분에게 취업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한 대학에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둔 건데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진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졸업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도 도와준 게 없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취업지원센터나 이렇게 가끔 강의를 나가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할 때마다 모집이 안 된다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눈을 뜨시고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가까이에서 더 좋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강사님이나 상담사님이 있을 거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제도도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보는 것을요. 하지만 취업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런 스킬을 좋더라는 거예요. 잘 썼더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분야에서 뭐 어떤 분은 전문가다, 대가다 이런 소리까지도 해주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하루에 300번씩 계속해서 꼼꼼하게 봐주면서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스킬 결코 그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취업에서도 적정한 스킬이 좋더라는 겁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섯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번 도전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저도 저희 모교에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배니까 대학 후배들한테 조금 꼰대 같은 구지럼도 할 수 있잖아요. 딴 데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병점이 엄청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후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여기 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배가 얼굴이 울프락울프락 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그 특정한 학과가 있어서 여기에 지원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요. 제가 더 좋은 대학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굴이 더 울프락울프락 변한 겁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0스코어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좀 못 봤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덜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면접관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혹시나 뭔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까봐.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저는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 때 충분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면 수영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맥주병 체질인 이 친구가요, 그냥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다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바로 안 됐을 때 바로 다시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한다라고 했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바로 하면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 모든 분야에서 도전하는 근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작은 기업보다 떨어졌는데 더 큰 기업을 들어 합격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크고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정한 삶에서 많은 도전을 했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기업, 단단한 기업, 큰 기업, 안정적인 기업을 들어가면 좋겠지만요. 혹시나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삶에서 도전하는 기회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일 속에서도 무한한 도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원합니다. 자, 취업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이라고요? 자격증이라고요? 경험이라고요? 경력이라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멘탈이라고 봅니다. 저는 상담 오면 이분의 마인드, 정신 상태부터 들여다보고 그걸 웬만하면 틀린 게 있다라면 뜯어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을 늘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제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 취업 박람회에서요, 제가 상담을 나가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 한 학생이요, 쭈뼛쭈뼛 하면서요, 여기 상담해도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앉으세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했더니, 그걸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저학년 때는 어딜 가고 싶으셨어요? 했더니 금융권을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융권을 채용 대응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가장 스펙을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권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빵긋 웃으니까 금융권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교적이고 해맑고 친절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엄격한 이런 보수적인 스타일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이런 준비를 해온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히 스펙이라는 게 없는데요. 맞아. 제가 그 자격증은 하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격증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어요 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있겠는데요? 28살이라는 거예요. 공모전도 해본 적 없어. 토익 시험도 해본 적이 없어. 학점도 낮아. 장학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인턴도 없고 학교에 동아리 활동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볼 때는 이 친구가 4학년 2학기 10월 말이었어요. 공채가 소위 말하는 피크치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안 될 것 같대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했더니 대기업 가고 싶대요. 저도 대기업 채용 대행을 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게도 될 수 있을까요?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3월에 토익 시험이라도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벌써 29이 되죠. 졸업한 이후에. 자, 이 학생의 문제점,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강의를 가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1학년, 2학년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네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금융권 되기는 대단히 사실 어렵습니다. 대기업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하고 포기를 해버리는데요.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포기가 습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의 위험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오기라는 게 생기거든요. 두고 봐라. 반드시 더 잘할 거다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냉혹한 현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격 요건이 부족한 내 상황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상황을 냉혹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렇게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생망이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저 역시도 가난해서요. 직업군인을 4년 6개월을 다녀와서요. 29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실 동기들보다 연봉을 반토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인드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한 기업에 이렇게 본부장으로 있을 때 지원했던 개발팀장, PM급 인재였습니다. 첫 문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병할 국가에서 태어나서 미국 진출에 실패한 땡땡땡입니다. 이미 국가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마인드가 확 느껴지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조금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나를 채용하려면 부르고 나 바쁜데 괜히 간 보려고 부를 것 같으면 부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채용을 할지 말지는 직접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용 안 할 것 같으면 부르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력서조차도 열어보지 않았던, 물론 나중엔 열어보긴 했었는데요. 굉장히 이런 인식이 강렬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요, 굉장히 이제 미국 대공황 시절에 실업률이 50% 정도, 2명에 1명꼴이 취업이 안 되는 그 기간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천만장자 송과 강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했고 선생님이 운영하는 교육기업에 제가 입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력서를 보낸 거예요. 바쁘실 건데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10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은 제가 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연봉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제 깊은 감동을 하고 자기가 강연할 때마다 기업 강연할 때 그 청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기업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력서를 이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게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 10년 만에 그 대기업의 임원까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도 마찬가지고요.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연령대를 굉장히 폭넓게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하다 보면 제가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질의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알겠다. 네가 마인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유망직업 하나 딱 찍어주면 좋겠다. 지난번에 보니까 20대 강사가 와서 중국의 보따리 장사 이런 거 잘 된다라는데 그런 거 딱 찍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식은땀 삐질 흐르더라고요. 20대 강사보다 제가 못해졌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질문 반사?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반사했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딱 50대인데도 여러분 20대나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망 자격증,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뭐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나 물어봤더니 운전학원 했다는 거예요. 10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하셨나요? 했더니 나도 나름대로 대기업에 주류 유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왜 그만두셨나요?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젊어 보여서 모르시는가 본데요. 그 당시 IMF가 와서 막 다 잘렸죠. 아니 그래도 좀 쉽게 취업을 한 거죠. 그냥 일자리 없다라고 해서 덜컥 운전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20년의 경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답변을 줬더니요. 식은땀 저는 삐쭉 흘리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나씩 다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강의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역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 진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어린 코끼리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쇠말뚝을 탁 박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둥바둥 아무리 해도 꼼짝달싹 못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요. 조그만한 나무 말뚝에 박아놔도요.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1톤 정도의 몸무게가 성인 코끼리가 되면 되는데요. 그 정도면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이 자리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다 마음의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사슬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 마인드 또는 멘탈, 믿음, 의식, 관점인데요. 이것을 마인드를 조금 더 여러분 폭넓게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요. 물론 주로 20, 30대가 가장 많긴 하지만 청소년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했는데요. 딱 거의 다 동일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방되어서 안 돼요, 부모가 반대해서 안 돼요, 학벌이 낮아서 안 돼요, 학력이 낮아서 안 돼요, 자격증이 없어서 안 돼요, 뭐 못생겨서 안 돼요, 뚱뚱해서 안 돼요, 키가 커서 안 돼요, 키가 작아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외국어 못해서 안 돼요, 뭐 여자라서 안 돼요, 나이가 많아져서 안 돼요,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도 무엇을 하든 간에 절대 안 된다라는 한계를 짓는 표현이나 말을 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트려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 방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방향, 그러니까 기업 방향,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직업, 진로 이런 부분을 봅니다. 제가 한 대학에 이제 취업 전담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한 공공기관에 채용 대행을 할 때네요. 이 친구가 저희 직원들이 뭐 한 보름 내도록 한 기업 전체를 이제 채용 대행을 했는데요. 공공기관을 이제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이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컴플레인 전화를 이분이 한
통이 이상이 와서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여러분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7년 정도 이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서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학점이 보니까 모집 공고엔 3.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의 3.49예요. 0.01이 모자란 거예요. 너무 아깝죠. 제가 인사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면접 보고 나서 평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직급이 과장이었거든요. 정 과장님, 누구 잘리는 거 보고 싶어요? 여긴 공공기관이라고요. 그런 건 전화 끊으세요. 팍! 이렇게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거기만 목표를 보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미 재수를 했고 앞으로 삼수하겠다는 거예요. 졸업했는데 학점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어디를 나가고 싶다라면 그래서 취업 목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로 방향이 맞는지, 취업 목표가 맞는지. 그렇다면 그 기업이나 그 직업에서 요구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자격 요건 0.01을 4학년 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못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허들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도의 이게 도덕성이고 고도의 지략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어떤 삶의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고지식하게 무조건 안 되는 데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 대학에 제가 이제 취업 전담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요. 이 친구는 항상 이제 후배들이 오면 좀 뻥앵구라 이런 거 많이 치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너네들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놀지 않았다. 나는 과감하게 수업을 찢어 다니면서 놀았다라는 무용담을 마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이 친구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왜냐하면 몰수 자격증 책을 보고 있거나 토익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하루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쫙 읽어보니까 일관되게 꼼꼼하다라고 이렇게 다 써져 있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너 진짜 꼼꼼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니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꼼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냐 했더니 취업 강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회계학과니까 뭐 재무팀에 들어간다든지 회계팀에 들어간다라면 총무팀에 들어간다라면 꼼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다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보야. 그래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요? 하길래 아니 꼼꼼한 인간이 학점은 3.1이고 그럼 학점이 3.1이면 다른 걸 뭐 보완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스타일이 보면 좀 뻥행구라가 많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꼼꼼한 거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넌 영업직이 좀 스타일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요. 그쵸. 제가 영업직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영업직에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읽어보는데 입사 지원 동기가 녹색이 좋아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지람했습니다. 아니 초딩도 아니고 중딩도 아니고 녹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오렌지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빨간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요. 그 회사 상품은 이용을 해봤냐고 했더니 이용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고 내가 입사한다면 어떤 걸 더 보완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써라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식사 함께해요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역시 꼼꼼하지 않게 가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진로 목표, 직업 목표, 목표 기업에 대한 목표가 맞는지 일단 점검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자꾸 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학과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특정한 직업을 선호해서 특정한 것을 하고 싶다는 건데요. 조금 더 관점을 넓혀보면 다른 직업들도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그 별거 아니라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서도 기술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쓸 수 있는 중심으로 제대로 써야지만이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게 조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완벽한 이성을 꿈꾸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죠? 엄청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완벽한 이성을 꿈꾸잖아요. 완벽한 사랑을 꿈꿉니다. 저기 우리 공주님이 한때 좋아했었던 드라마인데요. 저런 잘생긴 배우와 남자, 여자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20대, 20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은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와 적성과 가치관과 비전에 맞는 여러분 직업을, 천직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천직을 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천직을, 운명 같은 이런 직업들이 어딘가에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되되 이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학과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했다. 내가 좋아하는 직장과 좋아하는 직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 거다.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인생이 굉장히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성공도, 행복도, 사랑도, 심지어 직업도, 천직도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찾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보다는 자기의 업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전략으로 우리 구직자들이 알아야 될 스킬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대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취업, 진로, 지도자 1000명을 육성을 하면 이들이 이제 10만 명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또 1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쳐서 대한민국의 진로 의식이 저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파트 그렇다고 이제 물론 열심히 책 읽고 저도 배우러도 다녀봤는데요, 다들 조금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전달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굉장히 이제 많은 걸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고도성장기에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근데 기업들은 이미 이제 준비되어 온 인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술적인 스킬적인 요인들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다 익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팀을 통해서 배울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커리어 포트폴리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하면 예전 주식 투자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디자이너가 가지고 다니는 서류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에서도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력서 한두 장으로 한 개인의 역량을 다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에서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100명에 1명이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해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경력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걸 크게 이야기하면 퍼스널 포트폴리오가 있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 저도 30대 중반에 이직을 할 때요, 연봉을 한 70% 이상 많이 받고 이직을 했거든요. 그때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이 산업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매출과 수익을 어느 정도 일으켜서 본사와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가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으로 입사해서 CEO까지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경험이 쌓여야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퍼스널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실제로도 제가 아는 그 디자인 회사의 사장님이요. 너무 포트폴리오가 잘 써가지고 깜짝 놀래서 밤 11시에 그분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당장 내일 면접 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속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면접 와달라고 해서 최종 합격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줄 수 있느냐니까 개인정보에서 못 본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훑어만 봤는데요. 너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펼쳐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 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은 어떤 많은 기업들은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너무 착하다 보니까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남자 같으면 이 스마트폰을 여기 끼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음으로 여러분 해놓으셨다가 PPT로 이렇게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1분 PPT로 이렇게 보여주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 우와, 역시 디지털 세대는 달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산업의 어떤 동향, 국내 동향, 해외 동향,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자신 있게 면접을 다 임해서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큼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본인의 이제 브런치에 올린 건데요. 본인이 이제 마케터예요. 마케터로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펼쳐가지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회사를 거절한 적은 있어도 그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이렇게 바인더로 또 책으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굉장히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꿈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은지 뭐 진로 계획에서부터 경력,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상이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활동해왔던 인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겠죠. 요거를 한 8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생애계획,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큰, 우리가 뭐 자기소개서로 보면 20년 후에 인생의 포부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적인 부분에서 있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핵심 강점이 뭔지, 그동안에 어떤 학습을 해왔는지, 그동안 취업 준비를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프로젝트는 뭐였는지, 경력활동, 경험활동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 역량을 쌓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도 해보시면 좋고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가 만들어 보면 좋겠죠. 요걸 또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잡이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AI 기반의 직무 역량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어서 AI 리포트로 해서 여러분이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도 하니까 여기에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또 붙이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이제 차별화 전략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공이 이제 불만족한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 전략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다라면 전공을 빼는 거죠. 그럼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한 분야를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 도찐개찐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슷비슷할 때는 되게 갈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1+1이나 2+1은 상품을 팔면 솔깃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전공의 플러스 알파나 전공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1을 여러분이 전략으로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취업,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여러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 흔적을 남겨드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여행사에서요. 정말 여행사 직원분보다도 문의가 오면 더 빠르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딸기 공주라는 닉네임이었었는데요. 이분이 와가지고 면접할 때 그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딸기 공주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혹시 그 딸기 공주님이세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합격 이렇게 바로 해주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농담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그 회사에 대한 평소에 열의와 열정,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이름을 알아볼 정도의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너도 나도 없이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아는 국민적 앱이 되었었는데요. 저게 보세요. 2013년도만 해도 거의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요. 한 병원에 마케팅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게 너무 편해서 그 앱에 대한 칭찬을 본인의 블로그에다 계속 올린 겁니다. 여러분이 마케팅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 검색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자기 이름 검색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검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자꾸 검색을 하는데 자기 회사 홍보한 것보다도 저분이 올려놓은 게 더 많이 자꾸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우리 회사에 와서 마케팅할 의향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 가지고도 나중에 책으로도 쓰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오츠카에 합격한 종진 씨는요. 스포츠학과였거든요. 취업이 워낙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 나름대로 영업관리직으로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제시하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3년이란 공백이 있었던 경식 씨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지금은 여행이 해외여행이 조금 자유스럽지 못하긴 하지만요. 여행할 때마다 그 호텔 사진을 통해서 어떤 호텔이 어떻게 좋았고 어떤 부분이 보완했어야 하고 그럼 들어가고 싶은 이 호텔에서 어떤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쓰면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도로공사, 전국에 있는 도로공사를 100군데의 지사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면접관이 그 열정에 합격을 안 주고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 열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띠의 인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소위 말하는 친화 스타일로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화이트 칼라는 지식을 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좀 노동,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할 때 이걸 합친 것을 브라운 칼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북촌 거리에 인력거꾼, 그러니까 문화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국에서 물론 아띠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물론 좀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의 색깔로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그 다음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만의 색깔로 진짜 똘끼 넘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50cc로 유럽을 하고 말로 타고 하신 분도 있고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바뀌신 분도 있고요. 유광현 씨는 100만 원 들고 아예 전 세계 1년 동안 여행을 해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에 가서 영어도 본인은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략은 거기에 있는 한국인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 가는 길에 들리겠다고 한 번만 만나뵙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 이야기 들어도 대충 듣잖아요. 근데 엄청 열심히 듣고 와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오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오 멋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리액션을 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숙박도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할 거리도 좀 달라고 해서 일도 하게 되고 또 다른데 아르헨티나 다른 기업에 가서 또 소개를 받아서 가고 인근에 또 브라질에 가서 소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특수한 사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환경이 불확실하고요. 변동성이 너무나 많고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정형화된 학습과 스펙으로만 쌓아온 인재보다는 비정형화된 학습, 이게 뭡니까? 정형화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 분야의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분 쌓을 수 있는 그런 학습과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면서 많이 힘드셨을 건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동기부여도 많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그냥 좋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취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행동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과 진로는 그냥 교육을 듣고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몸으로 실천을 해서 하나하나 아까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냥 딸랑 이야기 듣고 좋겠네, 난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짜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전략들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신다면 분명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요, 제 연락처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두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도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과실이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잊지 않으시고 굳굳하게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